아차하는 순간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갑니다.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그 순간, 계단을 내려오다 균형을 잃는 그 순간,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런 아찔한 경험 있으시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냥 웃어넘기셨을 겁니다. 에이, 조심해야지 뭐. 하지만 여러분,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치긴 쉬워도 오랜 치료 과정이 필요하고 극심한 고통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낙상을 당한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넘어졌다니깐요.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고통 중에 최고로 아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병상에 누워 계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세활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문제는 이것이 때론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거의 20%에 달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10명 중 2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60%는 원래 걷던 것보다 보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팡이 없이 걷던 분이 지팡이를 짚게 되고 지팡이 짚던 분이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결국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분은 단 20%뿐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가을철엔 낙상 사고가 더 급증합니다. 낙엽 쌓인 길, 가을비 젖은 바닥, 아침 설이 내린 현관, 일교차로 굳어진 근육까지. 모든 게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 위험이 되지 않도록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느냐입니다. 낙상 사고의 50% 이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 집에서 발생합니다. 매일 다니던 화장실, 늘 오르내리던 계단, 익숙한 문턱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72세 어르신이 배드민턴 치시다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을 뿐인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서 있다가 그냥 앉기만 해도 뼈가 부러집니다.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하지만 두려워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십니다. 첫째, 낙상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둘째, 어떻게 예방하는지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골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십시오. 백세활력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더 자세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적, 골다공증입니다. 왜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분은 멀쩡한데 어떤 분은 뼈가 부러지는지 그 무서운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셨습니까? 아무 이상 없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다리뼈가 부러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이 단어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뼈에 구멍 숭숭 뚫린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뼈를 벽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단단한 붉은 벽돌입니다. 망치로 쳐도 안 부러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벽돌이 서서히 스펀지로 변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벽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스펀지입니다. 손가락으로만 눌러도 푹 들어가는 스펀지요.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걷고 잠자고 살아갑니다. 뼈가 스펀지로 변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인생이 바뀝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순희 어르신, 매일 아침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아주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나는 건강해. 약도 안 먹어. 병원도 안 가. 이렇게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배드민턴 치시다가 옆 사람과 어깨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정말 살짝이에요. 그냥 스치듯 지나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고 털썩 주저앉는 순간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했는데요. 건강했는데요. 왜 이렇게 쉽게 부러진 거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비교 하나 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피겨 스케이팅 보셨죠? 김연아 선수 같은 분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빙판에 쿵 하고 엉덩이를 찢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요. 그런데 일어나서 또 뜁니다. 왜 안 부러질까요? 뼈가 벽돌처럼 단단하니까요. 반대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서 있다가 발 헛디뎌서 그냥 털썩 앉기만 해도 뼈가 부러집니다. 심한 경우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몸을 뒤척이는데 갈비뼈가 뚝 부러지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예전보다 키가 줄었다. 허리가 점점 굽는다. 등이 아프다. 이거 다 골다공증 신호입니다.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가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거예요. 3cm 이상 키가 줄었으면 당장 병원 가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합니다. 골밀도 검사 받으면 됩니다.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기계가 싹 훑고 지나갑니다. 5분이면 끝나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5분 검사가 여러분 목숨을 구합니다. 누가 받아야 할까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무조건입니다. 폐경 이후엔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받으셔야 합니다. 남자도 나이 들면 뼈가 약해져요. 그리고 가족 중에 골다공증 있는 분 계시면 꼭 받으세요. 유전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위험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술 자주 드시는 분, 커피 하루에 서너 잔 드시는 분,
운동 안 하시는 분, 햇볕 안 쬐시는 분, 해당되시는 분 많으시죠? 이런 생활 습관이 뼈를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칼슘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까요? 햇볕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 쬐세요. 지금 같은 가을 햇살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냥 운동이 아니라 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가벼운 아령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은 어떠냐고요? 수영은 심폐 기능엔 좋지만 뼈 강화엔 별로입니다. 물속에서는 중력이 안 걸리거든요. 뼈는 중력과 싸워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최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검사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면 당장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 햇볕 쬐고 걸으세요. 우유 드시고 멸치 드세요. 이것만 해도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면 부러지니까요. 그럼 어디서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산? 공원? 길거리? 놀라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집 말입니다. 이 통계 보십시오. 낙상 사고의 5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합니다. 절반 넘게요. 산에서도 아니고 미끄러운 길거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익숙한 곳이 가장 위험하다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방심 때문입니다. 우리 집인데 뭐? 30년을 산 집인데 뭐? 이 생각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익숙하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낙상당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세요. 계단을 하나 못 봤어요. 그냥 팍 쓰러졌는데 발목이 금방 부어올랐어요. 비 오는 날 현관에 들어오다가 매트 밟는 순간 미끄러졌죠. 그대로 쿵 하고요. 화장실이 물기가 있었나 봐요. 싹 미끄러지더라고요. 전날도 자빠질 뻔했는데 다음날 또 자빠질 뻔하고 세 번째엔 진짜 넘어졌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질 뻔했으면 그때 바로 고쳤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괜찮겠지 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결국 크게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럼 집안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1등은 화장실입니다. 특히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졸린 눈으로 불도 제대로 안 켜고 가다가 문턱 걸려 넘어지거나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75세 이경자 어르신은 새벽 미사 가려고 급하게 화장실 갔다가 물기에 미끄러져서 발목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경골하고 비골이 동시에 부러졌어요. 2등은 계단입니다. 한 칸만 헛디뎌도 굴러떨어집니다. 특히 양말 신고 계단 내려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말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맨발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 물건 들고 내려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빨래 바구니, 이불, 택배 상자. 절대 안 됩니다. 손은 비워야 합니다.
넘어질 때 잡아야 하니까요. 3등은 문턱입니다. 방과 거실 사이, 현관과 집 안 사이에 있는 그 문턱. 에이, 그까짓 거.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문턱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리도 잘 안 올라갑니다. 젊을 땐 자동으로 다리가 올라갔는데 나이 들면 의식적으로 올려야 해요. 그러다 발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4등은 매트입니다. 현관 매트, 화장실 매트, 부엌 매트. 이거 밀립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처리 안 된 매트는 정말 위험해요. 밟는 순간 싹 밀리면서 넘어집니다. 81세 김현순 어르신은 가을날 비 오고 집에 들어와서 현관 매트 밟는 순간 매트가 밀리면서 넘어져 무릎 위쪽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점검하세요. 화장실부터 봅시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 깔려 있습니까? 둘째, 손잡이 달려 있습니까? 변기 옆, 욕조 안, 샤워실 안에 손잡이 꼭 다세요. 셋째, 야간 조명 있습니까? 밤에 화장실 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 추천합니다. 넷째, 물기 즉시 닦으십니까? 화장실 나올 때 바닥 물기 꼭 닦고 나오세요. 계단 봅시다. 첫째, 양쪽에 손잡이 있습니까?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달아야 해요. 둘째,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어 있습니까? 계단코라고 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계단하고 마지막 계단은 꼭 붙이세요. 셋째, 조명 밝습니까? 계단은 환해야 합니다. 어두우면 한 칸 차이를 못 봐요. 넷째, 계단에 물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계단은 항상 비워야 합니다. 문턱 봅시다. 첫째, 가능하면 문턱 없애세요. 집 리모델링 할 때 꼭 문턱 제거하세요. 요즘엔 문턱 없는 집이 유행이거든요. 둘째, 당장 없앨 수 없으면 문턱에 형광 테이프 붙이세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요. 잘 보이게. 셋째, 문턱 앞에 조명 하나 더 달아세요. 발밑이 환해야 문턱이 보입니다. 매트 봅시다. 첫째, 모든 매트 뒤에 미끄럼 방지 패드 붙이세요. 마트나 다이소에서 팝니다. 몇 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둘째, 매트 낡았으면 바로 바꾸세요. 아까워서 쓰다간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셋째, 매트 너무 두껍지 않게 하세요. 두꺼우면 발 걸려요. 전체 조명도 중요합니다. 집안이 전체적으로 밝습니까? 특히 복도, 계단, 화장실 가는 길. 이런 동선에 조명 충분히 달아야 해요. 가을이면 오후 5시만 돼도 어두워집니다. 조명 꼭 켜세요. 아깝다고 끄지 마세요. 전기료보다 병원비가 훨씬 비쌉니다. 바닥도 봅시다. 바닥에 전선 있습니까? 신문지나 잡동사니 널려 있습니까? 다 치우세요. 특히 전선은 벽에 붙여서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바닥에 널려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가을철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거든요. 아침엔 추웠다가 낮엔 덥고 저녁엔 또 춥습니다. 이러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근육은 순발력이 떨어져요. 넘어질 때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엔 특히 집 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실내화 신으세요. 맨발이나 양말보다 실내화가 훨씬 안전합니다. 미끄럼 방지되는 실내화로요. 바닥 감각도 좋고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갑자기 발밑으로 들어오면 피하려다 넘어집니다. 특히 작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다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당장 점검하세요. 화장실 손잡이, 계단 조명, 문턱 테이프, 매트 미끄럼 방지. 이것만 해도 낙상 사고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하세요. 한번 넘어지면 병원에서 몇 달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소용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약한 분들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집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요. 넘어지려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면 그냥 쿵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드시죠? 계단 오르면 다리가 후들후들하시죠? 이거 다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옆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걷다가 자꾸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운동 하루에 딱 5분만 하시면 됩니다. 5분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 목숨을 구합니다. 첫 번째 운동, 발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식탁을 잡고 서세요. 그리고 발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가 중요합니다. 빨리 하면 안 돼요. 하나 들고 둘 내리고 이렇게 10번 하세요. 쉬었다가 또 10번, 또 10번. 총 30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키웁니다. 종아리 근육이 있어야 걸을 때 안 비틀거려요. 두 번째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손 쓰지 말고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처음엔 손 짚고 일어나세요. 그런데 점점 손에 힘을 덜 주는 겁니다. 일주일 후엔 손가락만 살짝 대고 2주일 후엔 손 안 쓰고 일어나 보세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키웁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제일 중요합니다. 다리 옆으로 들기입니다. 의자 잡고 서세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높이 들 필요 없어요. 바닥에서 10cm만 떨어져도 됩니다.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왼쪽도 똑같이 하세요. 한쪽에 10번씩 양쪽 합쳐서 20번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엉덩이 옆 근육을 키우거든요. 사람이 걸을 때 이 근육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걷다가 자꾸 휘청거려요.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꼭 하세요. 네 번째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반드시 누우세요. 오른쪽 다리 무릎을 쭉 펴세요. 그 상태로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세요. 30도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높이 올릴 필요 없어요.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왼쪽도 똑같이 하세요. 한쪽에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꿈치 들기 30번,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다리 옆으로 들기 20번, 누워서 다리 들기 20번. 이거 다 해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이것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드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하세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 겁니다. 근육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참고 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2주일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한 달 지나면 걷는 게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7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고관절 골절로 6개월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엔 절망하셨죠. 이제 못 걷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운동하셨습니다. 침대에서도 누워서 다리 들기 하셨어요. 한 달 후엔 지팡이 짚고 일어나셨고, 3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지금은 산책도 다니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90세에도 늘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운동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무릎에 인공관절 넣으신 분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이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공관절 주변이 더 잘 부러지거든요. 인공관절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요즘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많이 받으십니다. 수술하고 나면 통증도 없어지고 잘 걷게 되니까 좋으시죠? 이제 괜찮아.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인공관절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공관절 주변이 더 잘 부러지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젓가락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젓가락 가운데에 쇠막대를 박았습니다. 그럼 어디가 부러질까요? 쇠막대 박은 곳? 아닙니다. 쇠막대가 끝나는 지점, 바로 그 경계 부분이 부러집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단단함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쇠는 아주 단단한데 바로 옆은 나무니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그 경계 부분이 뚝 부러지는 겁니다. 인공관절도 똑같습니다. 금속은 엄청 단단합니다. 그런데 금속이 끝나는 부분, 내 뼈와 만나는 그 지점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넘어지면 바로 거기가 부러집니다. 실제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 김현순 어르신, 고관절하고 무릎에 인공관절 다 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셔서 잘 걸으셨어요. 그런데 가을날 산책 나가셨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바로 위쪽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나는 인공관절 했는데 왜 또 부러진 거야? 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주변 골절은 수술이 어렵습니다. 금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나사 못 박을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인공관절 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인공관절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조심하세요. 둘째, 하체 근력 운동 평생 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지팡이 짚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넷째, 가을철 외출할 땐 미끄럼 방지 신발 꼭 신으세요. 특히 엉덩이 옆 근육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 옆으로 들기. 이 운동 인공관절 하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하세요. 평생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 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들 약 드시고 계시죠?
10년 넘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아주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 극소수입니다만 0.02% 정도에서 오히려 뼈가 저절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뼈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약인데 오히려 금이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전형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뼈는 살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낡은 뼈가 부서지고 새 뼈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집 수리하듯이요. 낡은 벽돌 빼고 새 벽돌 넣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다공증 약은 낡은 뼈가 부서지는 걸 막는 약입니다. 뼈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10년 이상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뼈가 안 부서지니까 오래된 뼈가 계속 쌓입니다. 새 뼈는 안 만들어지고요. 오래된 뼈는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이 가는 겁니다. 70세 송미경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골다공증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운동 나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널쩍다리가 부러졌는데 검사해 보니까 넘어지기 전부터 이미 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겁니다. 관절이 아닌 뼈 쪽이 아파요. 특히 널쩍다리 중간 부분이 아픕니다. 대부분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골다공증 약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다리가 아파요. 관절은 괜찮은데 뼈 쪽이 아파요. 3개월 전부터 계속 아파요. 이런 말씀하시면 의사가 바로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약으로 바꾸느냐고요? 뼈를 만드는 약으로 바꿉니다. 이전 약은 뼈가 없어지는 걸 막는 약이었다면 이건 새로운 뼈를 만드는 약입니다. 주사로 맞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신기하게도 뼈가 빠르게 생성됩니다. 송미경 어르신이 이 주사 치료받으셨어요. 3개월 만에 뼈가 골절 부위를 완전히 메웠습니다. 기적 같아요. 이렇게 빨리 붙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 10년 이상 드시는 분, 다리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 받으세요. 약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운동하고 햇볕 쬐고 칼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이고 무섭네. 뼈도 약하고 집도 위험하고 인공관절도 문제고 약도 문제네. 이제 어떻게 살아? 절망적이시죠?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67세 최윤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고관절이 여러 조각으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었어요. 의사도 걱정했습니다. 고령이신데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도 절망하셨죠. 고관절 다치면 1년 안에 죽는다면서요? 집사람한테 비자금 숨긴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유언처럼요. 그런데 지금은요? 6개월 만에 지팡이 짚고 걸으십니다. 1년 후엔 지팡이도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매일 공원 산책 다니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운동하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엔 침대에서 다리만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그게 일주일 지나니까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2주일 지나니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매일매일 옆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도 회복합니다. 80세에도 회복합니다. 90세에도 회복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총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골다공증 검사 받으세요. 50대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5분 검사가 목숨을 구합니다. 둘째, 집 안점검하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화장실 손잡이, 계단 조명, 문턱 테이프, 매트 미끄럼 방지. 귀찮아도 하세요. 셋째, 하루 5분 운동하세요. 발꿈치 들기, 앉았다 일어서기, 다리 옆으로 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인공관절 하신 분 더욱 조심하세요. 근력 운동 평생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약 오래 드시는 분, 다리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3개월 이상 아프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가을철 외출 조심하세요. 낙엽 쌓인 길, 비 온 후, 아침 서리. 다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 신으세요. 일곱째, 포기하지 마세요. 골절당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회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방은 가능합니다. 회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뭐 하실 겁니까? 그냥 끄고 다른 영상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운동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의자 잡고 발꿈치 들어 올려 보세요. 10번만 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10번 하면 내일은 15번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엔 3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화장실부터 점검하세요. 손잡이 있는지, 매트 미끄러운지, 조명 밝은지.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백세활력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걸으며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